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타임스토프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공지가 와서 한번 제가 이 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지를 읽어보면 10월 5일 액션 KYC가 포함된 1.5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1.3.5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길어진 만큼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추가했으며 개발의 모든 역량을 메인넷 개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메인넷에 대한 뭔가 의지를 표했습니다. 자, 보면 액션 KYC 등록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KYC가 리셋될 예정이에요. 모든 KYC.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보면은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10월 1일. 10월 1일이 예정 날짜예요. KYC 리셋.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KY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미 뭐 이렇게 신분증 올리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싹 다 초기화된다는 거예요. KYC 인증. 10월 1일부터 1.3.2 버전 이하의 앱 버전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버팅기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 혹시나 여러분들 KYC 인증에 번거로움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KYC 인증을 했는데 뭔가 기간이 좀 지났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필히 9월 30일까지는 그 스토핑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꿔놓는 게 좋겠죠. 타임을 당장 바꿔놓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2021년 10월 10일에 반감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9회 실시될 예정이며 반감기 전 수량의 2분의 1로 정확하게 반감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12타임이 안 나오고 12타임이죠. 12타임 24타임에서 10월 10일에 12타임으로 반감이 되고 그 뒤부터는 이런 식으로 반감이 된대요. 6개, 3개, 1.5개, 0.75개, 0.375개, 0.1875개, 0.09375개, 0.04685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2030년 10월 10일에는 0.04685개의 반감기를 끝으로 타임스토프는 지속적으로 하루 0.04685 타임의 수량을 스토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숫자가 소수점으로 작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타임 구성 요소인 엔트로피를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의 소수점 6자리를 1 엔트로피로 명명하여 시간은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과 엔트로피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라고 나와있고 10년 뒤에 하루에 46,875 엔트로피를 스토핑하게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사토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KYC 대상이 변경이 됐다. 기존 출석 점수는 240점 이상이면 이전에 제가 KYC 인증을 올려드렸는데 그 KYC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1.5 버전부터는 여러 옵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출석 점수 300점이 도달하면 5개의 보석을 모으기 위해 광고를 5번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고 돼 있고, 광고를 시청할 때마다 보석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보석을 수집하게 되면 KYC를 신청하는 조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 300점이 넘는다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300점이 넘으면 그냥 광고만 5번 보면 KYC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 3000개와 5번 이상의 오퍼월 광고 실행하게 되면 곧바로 KYC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해서 다이아몬드 3000개는 뭐냐?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KYC 패스트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곧바로 KYC 신청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아마 이 KYC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이렉트로 KYC를 인증할 수 있게끔 유료로 KYC를 진행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1에서 3번이 불가능한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요.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는 광고나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페이팔, ALI페이, 페이티엠 등의 결제 플랫폼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 실명 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결제 모듈의 개발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는 2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KYC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 개발본사는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으며 락다운이 아직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10월 1일 KYC 리셋 이후 KYC 업무의
재기 시에 많은 유저분들의 KYC 인증 요청이 한 번에 몰리게 될 것이에 초기에 KYC 인증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KYC 인증을 하고 나면 며칠 걸리겠죠. 다만 KYC 패스 등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미 KYC 신청한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퀵 서비스 아이템의 구매자를 우선으로 인증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뭔가 퀵 서비스라는 그 아이템 구매를 해야지 좀 더 빠르게 KYC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KYC 인증을 당장에 못 받는다고 해서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죠? 게임 같은 것도 템질, 현질하면은 좀 더 랩업을 빨리 시킬 수 있고 어차피 랩업은 해요. 근데 뭐 현질을 하면 좀 더 랩업을 빨리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질을 안 하면 내가 랩업은 좀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쨌든 그 레벨에 달성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노가다를 하냐 아니면 그 노가다를 안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단축하냐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일단은 뭐 그다음 봅시다. 그리고 토크나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토크나이징은 기존 실명 기반의 스토핑 채굴로 타임 자산을 생성하였다면 토크나이징 이후에 모든 자산이 익명성으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부의 지갑에 비트코인처럼 보관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토크나이징된 자산은 더 이상 타임스토프 앱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갑에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5 버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요한 컨셉을 발표하겠습니다. 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타임의 국가 간 전송을 막고 국가 간의 전송만 가능합니다. 토크나이징 이후에는 국가 간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국끼리만 전송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내용이 지금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시간당 1,000원인 국가, 10,000원인 국가가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환하게 되면 결국 타임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오히려 토크나이징 이후 타임스토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GMP 지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지수는 각국의 실질 소득을 비교하는 것으로 세계 평균은 11,553달러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32,860입니다. 이 경우 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지수는 2.84가 됩니다. 해당 지수를 토큰 인덱스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지수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GNP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0으로 수렴하게 되며 베트남 같은 국가는 0.3에 불과하며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유저들의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스위스 같은 국가는 7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토큰 인덱스는 최소 1부터 5까지 반영하여 국가 간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월드뱅크의 자료는 모든 국가의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하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1년의 경우 19년의 자료를 반영하게 됩니다. 살짝 이 부분은 뭔가 좀 그래요. 왜냐면 2년 전 자료를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그때랑 지금이랑 순위가 분명히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국가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19년 자료를 반영한다. 근데 뭐 2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조금은 아니란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세계 평균이 11,553인데 대한민국이 32,000일 때는 요거 약간 저기 할 것 같은 게 이제 해외 사람들하고 만약에 거래를 해. 그러니까 장외 거래죠, 장외 거래.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실제 시세가 만약에 뭐 메인넷이 되고 뭐 시세가 올라오면 상관없겠지만 그 직후에도 여러분들이 뭐 장외로 거래하면서 또 이것저것 제기하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이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물론 이게 2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19년 자료를 반영한다 했을 때는 이게 지금 32,860 아마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2년 전 자료를 반영하게 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토큰 인덱스는 G타임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1S타임은 2.84 G타임으로 변환되며 반대로 2.84 G타임은 1S타임으로 변환됩니다. 게임에서 국가 간 토큰 인덱스를 먼저 적용하지 않으면 향후 발표될 게임의 게임 타임만이 유일하게 국가 간 전송이 가능해지는데, 베트남의 1S타임을 한국 유저가 그대로 사기 도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 뻥튀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G타임에서 먼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G타임으로 자산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모두 원상 복귀 처리를 10월 5일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된 타임스토프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5명의 KYC 유저를 소개한 유저에게 1랜드 쿠폰을 선물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1랜드에서 발생한 타임을 반감기를 맞지 않습니다. 해당 KYC 유저 수는 10월 10일마다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10일은 10명으로 늘게 됩니다. 좀 요것도 뭐 다 불만 갖고 태클을 걸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1랜드 쿠폰을 선물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유저들은 뭐 이거는 지금 회사 발전을 위한 뭐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 뭔가 인원 늘리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기존에 뭐야 타임랜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바보 되는 느낌? 그다음에 뭐 블라챗 이용을 했던 그 유저들이 뭔가 열심히 했던 것에 비해 좀 바보가 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저야 블라챗 뭐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고생해서 처음에 타임랜드 사신 분들은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1원씩 매주인가요? 하루에 1원씩 늘어나는 상태에서 나중에도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1랜드 쿠폰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그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말로 추천인이 없으면 추천하고 혼자 캐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게 별로 아닌데 이럴 경우에 과연 타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서 한 번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해가지고 5명을 소개해서 KYC까지 성공한 경우에는 1랜드 선물하고 그 다음에 토큰 인덱스가 적용되고 G타임에 해당 인덱스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퀵 서비스와 같은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빠르게 KYC가 등록이 된다. 그리고 1.5 버전이 발표되며 1.34 이하의 버전들은 이제 못 쓴다는 거. 1.32 버전은 1.3.2 버전 이전 버전들은 사용이 제한된다는 거고. 근데 약간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거를 지금 5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 뭔가 그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5명을 소개해서 KYC. 물론 5명을 내가 소개를 했어. 근데 다들 존버를 할 거래. 300점까지 올려. 근데 그 사이에 이벤트가 끝나면 1랜드를 못 받겠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신규 유저를 도입을 한다는 그 목적이라면 빠르게 하려면 캐시질을 해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여기 그 두 번째 이거 다이아몬드 3000개와 5번 이상의 오퍼웰 광고. 이게 뭐냐면 오퍼웰 광고. 요거 잠깐만 조금 이거 먼저 설명드릴까요? 자, 오퍼웰 이벤트는 이거예요.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요거 막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거 있죠. 제휴 뭐 이런 그 제휴 게임들 뭔가 여기 그 타임스토프랑 제휴를 맞은 그런 게임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그만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0개를 뭐 모으면 이거 3000개 모으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 5번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그렇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일단 봅시다. 일단 1.5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버그 패치와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호치민은 락다운이 연장된 상황으로 집안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며 일주일에 한 번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이동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허가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락다운 기간 중 갇혀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타임스토프의 세계화와 성공을 위해 직원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메인넷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응원과 호응을 부탁한다. 지금 저는 이제 몰랐는데 세계 시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아예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방금 뉴스 기사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몰랐네요. 진짜 타임스토프 계신 뭐 많은 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11월 중에는 제한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락다운이 해제되면 곧바로 블러드 자산의 타임 지갑 이전을 실시하겠다 나와 있는데 야 무슨 한 달이 넘게 계속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약간 우울할 것 같아요. 뭔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튼 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손익분기를 넘어서 시간은 저희 타임스토프 팀의 편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여타 코인과 분명하게 타임스토프 팀은 다르다. 그들의 시장에서 자신의 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타임스토프 팀은 그들과 다르며 투자자들로부터 간섭에서 자유로웠다.
그래서 1인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자체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죠? 1인 대표의 절대 지분이래요. 그래서 회사가 4분 5열될 일이 없다 해서 공동 지분이 아니다라는 걸 밝혔고, 그리고 타임스토프 팀이 가장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네이버, 구글도 마찬가지다. 오픈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자기 회사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야말로 자체 기술이 필요하다. 솔직히 이거는 좀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베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영상도 똑같아요. 베껴도 좋아. 근데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어떠한 그런 이제 소스들만 좀 얻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딱 만드는, 그래서 그거의 강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타임스토프는 좀 응원합니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얘기를 했는데, 호치민의 상황을 좀 몰랐네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왔나 좀 의문점을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거야말로 그 기술력을 의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쭉쭉쭉 써있고, 따라서 진정한 타임 자산은 타임 토큰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장외 거래를 통한 어떤 거래도 타임스토프 팀은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기를 통해서 생성된 자산으로 밝혀지면 해당 자산은 가차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고, 여러분들 사기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주의하시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타임 이런 거, 코인 같은 거 거래할 때는 현금 입금이 먼저야. 왜 그러냐면은 그 코인을 먼저 입금시키면 먹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잡기도 힘들어요.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타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사기꾼 명단 뭐 이런 거에 올라와 있던데, 몇 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인원들이 있던데,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타임 is the ultimate currency 해가지고 시간은 최고의 화폐입니다. 저희 타임스토프는 그 시간을 화폐로 사용하는 현재로선 유일하고 최초의 방법을 제안했다. 토큰 인덱스의 적용으로 타임은 보다 완전해질 것이다. 또한 피 체인이 출시되면 대규모 자산가들의 타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익명성에 따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타임스토프에 참여해주시는 유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메인넷의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뭔가 타임스토프도 메인넷에 집중을 해가지고 언젠가 좀 준비가 되겠죠.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아무래도 올해 말 또 내년 뭐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워요. 요 한국인의 지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나름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2년 전 걸 적용한다 하면 그때 순위와 기준이라는 게 좀 존재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외와 이제 거래를 할 때 또는 또 밀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어떻게 밀거래가 이루어질지 저도 생각해 보진 않아서 그냥 막말 좀 던지긴 했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KYC 어쨌든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러니까 제일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거.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KYC 인증하는데 뭐 유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지만 너무 KYC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여기에 목매달게 되면은 조금 KYC의 노예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KYC를 나중엔 해야만 출금이 가능한 건 맞는데, 그 출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써가지고 KYC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는 건데, 물론 이걸 개인정보라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수칙인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단축한다고 금액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채굴량이 좀 더 늘어난다면 경제적으로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유료로. 물론 가격이 얼마에 책정될지 추후에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타임스토프 향후의 방향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맞서서 열심히 좀 그 개발을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타임스토프 팀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타임스토프 관련해서 최근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 공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